지금부터 2월 직접민주주의연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연성수 상임 대표님께서 시작하는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 20대 대선과 직접민주주의연대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10분 동안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직접민주연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월이 다 가네요. 3월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막바지까지 우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대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민주운동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운동이 민주개혁의 한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봅시다. 바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대 대선과 직접민주연대에 나아갈 길,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2월 24일 오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다당제 선거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2월 24일 송 대표는 선거제 개혁으로 지방선거 3위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하겠다, 그리고 총선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을 한다, 이런 발표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책임 총리제, 중대선거구제, 유성정당 금지, 연동형 비례대표 등의 정책을 확정하고 이안을 후보에게 동의를 구하겠다 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지방선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안 하고 지방선거에서만 중대선거구제를 하겠다, 걸로 바뀌었고, 유성정당 금지는 오늘 발표에서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급해서 선거제 개혁으로 단일화를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지켜질 건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월 14일 날 직접연대에서 선거연합으로 민주개혁 공동정부 구성을 촉구한다 하는 성명서를 냈고, 그 결과로 선거법을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명서 핵심 요구사항은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가 위성정당 금지법을 제정을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속히 개정한다. 두 번째가 이미 발의되어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입법제를 즉각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입법제는 언급이 없었고, 위성정당 금지법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하지 않으면 다른 소수정당들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바로 하고 나서 결정하라 그랬는데, 오늘 발표할 거는 선거 끝나고 한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켜질 건지 의구심이 드는 한편, 어쨌든 민주당이 마음을 바꿔서 위성정당 금지법을 하고 연동 비례대표를 하고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다당제로 전환하겠다, 고무적이죠. 직접 내가 최근에 고민한 건 뭐냐면, 워낙 선거가 다가쁘게 돌아가니까 일부 회원들이 이제는 민주당을 지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직접민주주의연대 공식 입장은 민주당을 그냥 지지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번 국면을 통해서 최소한 두 가지는 확보해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위성정당 금지법 100% 연동 비례대표제를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가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입법제 등 직접민주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된다. 오늘 송영길 대표가 마침내 100%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을 하고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다당제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저희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그걸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저희가 이거를 발표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2월 7, 8일쯤 이 글을 썼어요. 민주당 선거 캠프 쪽에다가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2월 11일 날 여기 보시면 3사 언론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한테 통합정부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심상정 대표에게는
유성정당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는 그 대목을 빼고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고리로 해서 정의당, 국민의당, 민주 3당이 선거 개정을 고려로 선거연합을 해서 민주적 공동정부를 만들어낼까 두려운 생각에 보도를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2월 14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2월 17일 날 여당의 김종민 의원이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에게 국민 통합 정치를 하자 이렇게 띄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기했던 그 선거법의 전제 조건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정했다는 말은 싹 빼고 그냥 국민통합 정치를 하자라고만 했습니다. 반응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22일 날 이건 좀 재밌는데 여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 등 의원 24명, 주로 초선이라고 얘기해요.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해야 되고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사전적이 아니었나. 정치 내부에서도 이 선거연합으로 민주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공감들을 얻기 시작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3일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선거법을 들고 민심 단일 공직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100% 비례연동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연합으로 민주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할 뜻을 비췄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24일 날 송영길 그 대표가 공식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다당제로 한국의 정치를 개혁하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 성명서를 왜 발표했냐면 2007년 대선 참패의 원인을 보니까 2007년에 이미 다원지사가 등장을 해서 정치개혁을 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다원주의 사회에 필요한 정치개혁은 양당제를 다당제로 대체하고 직접민주제로 양당 독식 대지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게 2월 한 7, 8일쯤 돼요. 자, 여기까지가 민주당이 선거법을 개혁을 해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하게 된 과정입니다. 자, 이번 넘어가서 저희 직접민주연대 창립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직접민주연대는 창립을 할 때 두 가지를 목표로 했어요. 직접민주제 실현으로 민생복지국가를 완성한다. 근데 이 직접민주 실현으로 민생복지국가를 완성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 직접민주연대가 처음으로 꿈꾼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꿈이에요. 이 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이거는 그 촛불혁명 할 때 나왔던 대표적인 두 가지 구호였어요. 이게 나라냐?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 추운 겨울날 광화문에서 풍차 노숙하면서 다 같이 외쳤던 구호죠. 이게 나라냐? 이 나라를 나라답게 바꿔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뭐 한 거냐? 저는 미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대표한다. 이렇게 직접민주를 요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촛불 시민이 꿈꾼 나라는 딱 두 가지인데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민생복지 실현으로 먹고 자고 일하고 애 낳고 교육하고 병원 가는데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나는 내가 대표한다. 직접 민주제를 실현을 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을 직접 통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의 꿈을 품게 됐던 거죠.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항일 무장투쟁과 건국법령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봅시다.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해방을 이감하면서 만든 건국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해방 대한민국의 설계도인 거죠. 그 건국강령 3장 건국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삼군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 경제와 교육의 민족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통해서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전국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체가 고급 교육의 무료 수업이 완성되고 경양 각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 제2기를 한다. 그래서 건국 제2기에서는 정치, 경제, 교육을 골고루 발전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균등하게 생활을 보장받고 그리고 극빈 계층을 포함해서 모든 계층들이 그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이 되도록 이걸 좀 더 살펴보면 제4항 건국기의 헌법상 그 국민의 권리 의무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18 선거권 12회 이상 고등교육 무상. 이거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노동자, 농민, 의료비 무상. 이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교통, 통신, 전기, 은행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이렇게 민생 복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민생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서는 위에 있는 직접 참정권, 공무원 파면권, 국민입법권, 공무원 파면권과 국민입법권이 1941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는 민생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공무원 파면권과 국민입법권 그리고 직접 참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직접민주제를 제도화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면 1919년 3.1혁명에서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정강 제1조가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일선전함. 제3조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으면 일절평등함. 이렇게 민생복지국가의 건설 수준을 빈부의 계급이 없으면 일절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아주 대차게 선언하고 있어요. 직접 민주제 얘기는 없는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유출할 수가 있어요. 보통 공화국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민주란 말은 안 씁니다. 그 당시에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은 직접 민주를 가미한 그 혼합 형태의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내려가 봅시다. 1983년 동학혁명과 집강소. 동학혁명에서 농민군들은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폐정개혁안 11호라는 걸 발표를 해요.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동학교도와 정부는 시정에 협력한다 라고 하면서 집강소를 만들어서 그 동학교도와 정부가 협조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 협치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상관우리 숙청, 횡포한 부하의 처벌,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처벌, 이건 뭐랑 비슷해요? 상관우리 숙청, 저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때도 국민소환제가 있었네, 국민소를 주장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집강소를 만들어서 직접민주제로 그 나라를 바꿔보겠다, 이런 꿈을 펼치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들은 노임소 소각, 실종의 천에 대한 대우 개선, 이름 없는 잡세 폐지, 공사채 무효화,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한다. 이상은 보통 보국안민이라고 했는데 보국안민의 내용이 민생 복지와 관련된 게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주권자의 오래된 꿈은 민생 복지국가 건설과 직접민주제 실현인데 앞에 설명했듯이 1984년 동학혁명서부터 시작해서 1919년 3.1혁명,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의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그게 재헌헌법에 반영돼 있다가 그리고 4.19 헌법에 반영됐다가 박정희가 군사고탈을 일으키면서 그 조항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참고 견디다가 촛불혁명에서 다시 끄집어내 온 거죠. 그러니까 1984년도 시작해서 무려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주권제 오랜 꿈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직접민주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는 말로만 개헌을 만들어 놓고 실천을 못해서 결국 2020년 대선에서 곤혹스럽게 당하고 있게 된 겁니다. 자, 정리하면 민생복지국가 건설의 핵심은 두 가지가 하나가 헌법에 있는 민생복지 기본권들을 강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 직접민주에서는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공론제, 국민소환제, 국민배심원제를 만들어서 대의제를 개혁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도 대의제를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100% 연동 비례대표로 대의 선거제도를 개혁을 하는 거죠. 정리하면 직접민주 실현으로 민생복지국을 건설하자, 이런 꿈을 우리가 1894년부터 가져왔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2월 14일자 성명서에서 확보한 것은 첫 번째, 유성정당 금지법을 제정하고 100% 연동 비례대표로 선거법을 개정한다. 두 번째, 이미 발의되어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의 입법제를 즉각본에 상정한다. 이 둘 중에 어느 걸 확보를 했어요. 위에 것만 한 50% 정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선 후에 사업의 목표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 선거법을 고리로 해서 소수 정당들에게 그 신뢰도가 회복이 되면 선거연합을 통해서 민주개혁 연합정부를 다시 탄생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주 박빙의 승부가 돼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면 1983년도 주장했던 민생복지국가 완성을 위해서 아래 세 가지를 실천으로 압박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민주당이 지키도록 계속 압박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직접민주 실현을 위해서 국민과 대협체 다소로 직접민주 정치운동을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과의 대협치라고 하는 거는 연합정부는 정당 간의 협치라고 하면 이걸 넘어서서 국민 공론제, 국민 투표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민 100만 명이 서명을 하면 국가의 중요 정책, 막대한 재정에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회의를 열어서 결정한다. 또는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국민 투표제의 부의 요구권을 부여를 해서 국가의 중요 정책 그리고 막대한 재정에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 투표로 결정한다. 이런 게 국민과의 대협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배심원제를 제정하도록 노력한다. 이게 대선의 직접민주연대의 목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봤는데 이 직접민주제도를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혁명에 준하는 시기 아니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려고 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다음 우리가 오늘 발표했으면 싶은 성명서예요. 제목이 통합정부를 넘어서 국민과 대협치를 선언하라. 이 내용의 핵심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거를 2월 25일 날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좀 각 당 후보들은 권리 중심 내려놓고 통합정부 등 정당 협치를 넘어서서 국민과의 대협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라.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